진짜 저런 건 구할 수가 없대. 저런 거 내부야. 저런 거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확대를 해봤더니 아까와 같은 이미지를 봤던 거고, 그런 변화가 있던 게 지금 저 하늘색 원 안에 있는 초신성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초신성이 한 100억 년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이 그냥 바로 넘겨버렸죠. 그 기록을. 저 순간이 우주가 태어난 지 한 20억 년 정도 될까요? 20억 년 좀 넘죠. 예. 네, 20억 년 조금 넘었을 때 초신성이 생긴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때 초신성들은 다 큰 별이 터져서 죽은 초신성. 초신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큰 별이 그냥 터져서 빵 하고 터지는 게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위에 별이 있어가지고 저 네. 별의 물질을 빨아들여서 어느 정도 범위가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게 있어요. 큰 별이 터지는 게 타입 2, 쌍성으로 도는 게 타입 1인데, 저기에는 대부분이, 아니요, 그냥 다 타입 2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예. 네. 대부분. 저기에 타입 1A는 한두 개인가 있죠. 한두 개 정도 발견했다고 한두 개 해요. 예.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태양의 나이가 몇 년이죠? 46억 년 정도 돼요. 근데 한참 살아요. 반 정도 살았죠, 지금. 네, 반. 반 정도 살았죠. 어. 저런 타입 1A는 태양과 같은 별이 식어서 백색외성이 돼서 그 옆에 있는 별을 잡아 먹어야 터지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청년이야. 아직 반 살았어요. 앞으로 반을 더 살아요. 저때의 별들은 아직 태양 같은 별들이 생기기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별이 터지는 초신성밖에 없는 거예요. 20억 년 전일 때니까. 저 사진에 있는 초신성은 대부분 타입 2 초신성일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타입 1도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한두 개 정도 발견했다고.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때도 그렇게 백색외성으로 식어가다가 주변 별을 갖다가 흡수하면서 터진 초신성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초신성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한 거고. 그쵸. 귀하고 예. 충격적이죠, 사실은. 예, 또 하나는 그런 초신성을 갖다 연구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비슷한 초신성들과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는 우주가 어땠고 지금은 우주가 어떻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 그렇죠. 초신성만으로도. 그래서 저기 연구 결과가 진짜 중요했던 거죠.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별이 막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왼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거고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보면은 저렇게 보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적외선 중에서도 가시광선에 좀 붙어있는 그런 적외선. 파장이 짧은 적외선입니다. 그렇죠. 적외선 중에서도. 근데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는 게, 왼쪽에서는 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그 주변을 보면 별들이 숨어 있잖아요. 뒤에 다 먼지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서는 그걸 적외선에서 보면은 다 별들이 다시 나타나요. 파장이 길다는 거는 먼지를 갖다가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보면은 안쪽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 저런 경우에. 근데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게 또 같은 적외선이더라도 이번에는 중적외선이라고 해서 더 파장이 긴 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오른쪽과 비교해 보시면 이번엔 또 별이 다시 사라졌죠. 별은 너무 중적외선으로 가면 또 상대적으로 빛이 어두워져요. 왼쪽은 훨씬 낮은 온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먼지는 잘 보이지만 별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맞아요. 그래서 별이 안 보이고 대신에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먼지의 구조를 보는데 유용하고, 오른쪽은 그 뒤쪽의 별들이나 기둥의 모습을 보는데 더 유용한 그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문학자들이 어떤 거를 연구하냐에 따라서 파장을 다르게 선택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왼쪽 그림은 참고로 조금 으스스하죠. 이렇게 좀. 네.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에서 공개할 때 할로윈 나이 때 데이트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파장을 설명드린 건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는 부분이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중에서 왼쪽 반은 근적외선이라 보시면 되고, 오른쪽 반은 이제 중적외선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으로 찍은 창조의 기둥 사진을 가지고 또 저희 홍보팀에서 열일을 했어요. 진짜 열일합니다. 열일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3차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만약에 날아간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실제로는 저렇게 떨어져 있죠. 거리가 좀 네. 보시면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떨어져 있고, 각각의 기둥의 모습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우와. 예, 이거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이었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적외선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거- 이제 적외선. 와, 경이롭네요. 와. 반짝이다. 예, 저기에 이제 별이 있는 거예요. 새끼별. 예, 저거 이제 보시면은
가시광선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아까 오.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에서는 안에 숨어 있던 별이 보이지만 가시광선에서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 상조의 기둥은 사실 독수리 성운이라 불리는 별이 태어나는 지역을 갖다가 촬영을 한 겁니다. 나사 진짜 열일합니다. 너무 우리가 신기해요. 우주선 타고 막 가는 느낌. 이건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사진에 색을 입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흑백으로 처음에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필터를 써요. 필터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빨간색이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은 파란색만 보이듯이 그렇게 각각의 필터를 껴가지고 적외선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요. 그런 맞아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른 필터로 찍은 똑같은 창조의 기둥 사진인데 저렇게 파장이 짧은 거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입히고 파장이 긴 부분은 빨간색으로 입히고 중간의 것들은 뭐 오렌지, 노랑, 그다음에 초록색, 청록색 이런 식으로 입혀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외계인이 있다면 저렇게 보일 거예요. 적외선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눈에 파장이 짧은 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파장이 긴 쪽은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생명체들은 파장이 짧은 쪽은 이제 파란색일 파란색 거고, 쪽을 예, 보고. 그다음에 파장이 긴 쪽은 빨간색일 거란 빨간색 말이에요. 보는.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그거를 갖다 상상하면서 저런 식으로 색을 입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갖다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면 저런 식으로 되고 섀도우와 콘트라스트, 명도, 대비 그거 갖다 조절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물론 아무나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긴 좀 힘들고요. 어떤 색깔을 고르고 어떤 콘트라스트, 대비를 줘야 되는지를 갖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만들면 저렇게 예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전 영상에 제가 아예 원본 이미지를 따다가 색을 입히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편이 있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원래는 흑백 사진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천문학에 쓰이는 망원경. 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각각의 필터로 만든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막 조작은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를 그대로 색만 입히고 그런 다음에 색을 합쳐서 대비를 조절하고 말하자면 사진에서 HD 사진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각각의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발표된 이미지죠. 뱀자리 너무 성운이라 멋있어요. 해서 6,00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별 탄생 지역인데 여기에 막 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도 태어나고 있고 특히 왼쪽 위에 잘 보시면은 제트가 막 뿜어지는 그런 모습이 양쪽으로 좀 몇 개가 보이거든요.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쫙 그렇게 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갖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촬영해서 이것도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게 훨씬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serpents라고 저 뱀자리 성운의 북쪽 영역인데 제가 관측을 했던 건 이제 남쪽 영역. 거기에도 되게 별 탄생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인 serpents south를 되게 많이 관측을 했었죠. 항성님 전공. 네, 전공이었죠. 요거는 저번 주에 공개된 2주년 이미지예요. 첫 공개된 사진 2주년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상도인데 은하가 저렇게 충돌을 하면은 모양이 막 저렇게 왜곡이 돼요. 원래 예쁘게 바람개비처럼 저렇게 있던 은하가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팔도 쫙 뻗쳐지고 중요한 거는 충돌을 하더라도 원래 은하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별들이 서로 부딪히진 않지만 중력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별명을 펭귄 은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딱 펭귄 같지 않아요? 앞에 알이 있고 실제로 저 두 은하 사이가 거리가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 천문학에서는 10만 광년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특히나 은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통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10만 광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쯤 그쵸? 되겠네요. 그래서 10만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지나간 흔적이 남아서 오른쪽 펭귄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고 왼쪽 알 같이 생긴 애는 아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진 가지고도 또 나사랑 또 STSA가 열일을 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또 우주선을 타고 만약에 날아가서 이 은하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또 3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창조의 기둥을 한번 해봤더니 또 해볼까? 만든 거죠. 요게 은하, 나선 은하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왼쪽은 타원 은하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공 모양의 은하예요. 근데 방금 오른쪽 밑에 있던 은하는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갖다가 가게 되면 확 지나가 버려요. 거리가 훨씬 가까이 있는 은하가 우연히 그냥 시선 방향이 같이 있어가지고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가 은하의 충돌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다가 하나 별과 별이 충돌할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저기에 충돌을 하는 것은 가스들이 충돌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들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가스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성간 먼지들이 있잖아요. 먼지. 그 먼지들과 가스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을 따라서 새롭게 별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지도 않아요. 우리한테서 가장 가까운 별이 사광년이 사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은하에서 별과 별 사이의 평균 거리가 4광년 정도 사광년이에요.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들이 충돌하더라도 계속 별들은 슝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항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와 먼지가 압축이 되면서 그렇죠. 서로 별들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성운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 정말 어. 너무 뜨거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12광년 떨어진 별에서 목성만한 행성을 직접 촬영한 거예요. 저만한 행성을 갖다 촬영한 적은 없어요. 예. 뚜렷하게 저렇게 뚜렷하게 저렇게 뚜렷하게 한 적은 나온 적은 없고. 없는 거죠.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중력외선 기기라고 하는 미리라고 하는 기기를 썼는데 저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보기 어려운데 뭐냐면 카메라 초점면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오른쪽은 그냥 사진을 찍는 용이고 왼쪽에 좀 모양이 이상하죠, 좀.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 별을 찍느냐? 저 왼쪽에 별 모양에 있는 저 부분에 태양과 같은 별이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려야지만 행성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밝아요. 그럼 어떻게 가리냐? 오른쪽에 중적외선 기기에서 보시면은 저걸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데 왼쪽에 가운데 저 십자 모양에다 별을 딱 넣어요. 넣으면은 거기에 딱 빛이 가려져요. 그러면서 주변에 행성이 저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너무나 날 밝으면은 선바이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주위가 같은- 보이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원리라고 예, 보시면 같은 돼요. 원리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게 정확하게 그 별을 갖다 거기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정밀한 조종해가지고 저 안에 십자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갖다가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고 이 사진이 또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12광년 정도 떨어진 별에 외계인이 있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럼 저렇게 보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성도 딱 저 거리에 저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는 너무 별에 가깝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고 목성이 딱 보일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 맞아요. 걔네들도 저기는 큰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진 큰 행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건데 벌써 누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미 관측당했을 수 있어. 저 외계 행성 거리도 태양에서 목성 거리랑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예, 거리도 비슷하고요. 네. 목성과 크기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별도 그 K5 별이라 그래가지고 태양보다는 조금 온도가 낮긴 한데 그쵸. 그래도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행성계를 갖다 찾으면은 M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훨씬 네. 낮은 온도의 별을 찾는데 네. 저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태양에 가까운 별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야. 요거는 거울 정렬이 끝나고 찍은 이미지예요. 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렇게 가운데 별이 굉장히 초점이 잘 맞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찍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놀란 게 이 별이 아니라 저 별 뒤에 수많은 저 은하들이에요. 물론 천문학자들은 을에 하늘에 사진을 찍으면 뒤에 은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렇게 선명하게 보일 줄은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광학팀에서 이 사진 하나에 있는 은하들을 다 모아서 저런 식으로 컬렉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념으로 각각 뽑아가지고 각 오피스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저 한 사진에 저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 이미지들은 손성모 박사님이 미국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손상모 박사님하고 저하고 제임스 웹 2년간의 발견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되고 나서 딱 2년째 되는 날 저게 나왔죠. 인터랙티브 기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보셔서 가보시면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내리면은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천체들을 갖다가 쫙 보실 수 있고 각각의 간단한 설명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러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의 제임스 웹 2년간의 발견이라는 거는 되게 노력도 많이 하셨고 기자분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드신 테크니컬 디벨롭 팀도 되게 고생을 하셨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다 손상호 박사님이 쓰셨고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모든 천체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죠. 요거 항성의 우주 속으로 이 영상이 바로 우리 손상호 박사님하고 동아일보하고 같이 했던 그 작업이고요. 거기에 손상호 박사님이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했었고 어떻게 했었는지 이 영상에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항성의 우주 속으로 거기에 가시면은 저 동아일보 네. 웹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가셔서 구경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커미셔닝 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아무데나 찍어도 다 그냥 딥필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딥필드란 건 뭐냐면은 심우주라는 뜻이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딥필드라는 게 유명해졌는데 열흘 동안 이렇게 노출을 줘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갖다 촬영한 사진들이 있어요. 열흘 동안이나 관측을 해가지고 찍은 은하들의 사진을 제임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냥 탁 한 번 찍었더니 다 그 은하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워낙 성능도 좋고 원래 설계를 멀리 있는 은하들을 갖다 관측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 커미셔닝 팀에서 항상 하던 말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찍으면은 하늘의 모든 곳이 그냥 다 딥필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딜 예. 봐도 예. 배경 은하가 나오는 거죠. 배경 은하들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예를 갖다 몇 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사실은 주인공은 수레바퀴 은하예요. 왼쪽에 어떤 은하가 나선 은하를 이렇게 옆으로 뚫고 지나가가지고 저렇게 수레 바퀴살처럼 생긴 저런 모양이 됐는데 저거를 보다가 제가 놀란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무 관심도 받지 않을 만한 은하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저렇게 너무 예쁘게 구조가 아주 정말 세밀하게 네. 보일 정도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나서 저는 이미지가 공개될 때마다 주인공은 제쳐두고 그냥 배경만 보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너무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음 보시면요. 요건 퍼블릭 아로 46, 47이라는 별이 좌우로 제트를 갖다가 원시성이 쫙 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천체인데 갓 만들어진 별. 근데 또 주인공은 제쳐두고 주변에 막 은하를 찾다 보니까 또 저런 은하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은하는 물음표 은하라고 코스믹 퀘스천 그래서 맞아, 우주의 맞아요. 물음표라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났었어요. 알고 보면 저게 그냥 은하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물음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은하라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느낌표. 느낌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느낌표 은하를 찾았어요. 느낌표 있죠. 예, 말머리 그래서 성운에. 이게 실제로는 말머리 모양의 성운이거든요. 근데 또 저는 주인공이 집착하지 않고 저렇게 위쪽에 은하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은하들이 있고 그 중에 오른쪽 위에는 저렇게 느낌표 은하를 찾아가지고 제가 우리 제임스 웹 연구 운영팀 전체에다가 뿌렸어요. 이번엔 내가 느낌표를 찾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그럼 이거 느낌표 은하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그래서 저기 느낌표 은하가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항상 우주 속으로 가면은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STSCI 공식 홈페이지도 거기에 소개가 돼 있거든요. 진짜 큰 이미지는 128메가 막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이미지 다운받으셔가지고 무한 확대되거든요. 네. 배경으로만 보시면은 진짜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따옴표도 찾으실 수 있을 그렇죠. 거고. 아, 이거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관심보다도 은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은 야 이런 은하도 있네. 그걸 또 컬렉션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무슨 예술 작품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에서는 아무데나 찍어도 정말 딥필드였다. 이거 방금 보신 예시 이미지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요. 우린 지금까지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지금 제임스 웹 네. 우주망원경 운영팀에 있지만 사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전에 어디 계셨죠? 허블 우주망원경 팀에 있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도 계속 제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에서 100%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제 시간의 반은 개인 연구를 해요. 허블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제가 이게 연구 책임자가 돼가지고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번에 결과가 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맞아요. 해요. 나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나사 공식적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모습이죠. 34년째 아주 외롭게 지구 주위 궤도를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가 뭐냐면 용자리 외소 은하라고 있어요. 가운데 동그라미 친 안쪽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작은 은하예요. 그래서 외소 은하라고 불러요. 그 안에 저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영역을 저렇게 두 가지를 확대한 것이고요. 제가 하는 연구가 뭐냐면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같은 영역을 찍어요. 이렇게 계속 매년 촬영을 찍는 해요. 겁니다. 매년. 네. 그래서 뭘 하느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거리가 멀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측성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strometry라고 하는데 그런 고유 운동을 재는 거예요. 얼마나 별들이 옆으로 움직였냐 이런 걸 재는 거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별들이. 지금 화살표로 한 대를 갖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좀 더 많이 움직여요. 조금 저런 눈에 식으로. 띄게 예. 움직여요. 보이시죠?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계속. 저런 별들은 상당히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은 지금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면은 이만큼 옮겨진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더라도 얼만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인 게 안 보이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움직임을 재기가 힘들어요. 화살표 있는 별들은 제가 관심이 없는 별들이에요. 용자리 외소 은하에 있는 별들이 아니고 네. 그 앞에 있는 별들이 저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별들은 움직여 보이지
않는 별, 걔네들의 움직임을 측정을 한 거예요. 아까 보신 영상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우주 망원경에 뛰어난 별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측정을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얼만큼 움직였나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18년 동안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별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다 했어요. 말이 18년이지 그 기간이 엄청난 거예요. 20년 가까운 기간을 한 장을 위해서 계속 했다는 거는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다른 데는 눈 돌리면 안 돼요. 그냥 한 길만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항성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측정하게 되냐면 1년 동안에 지구에서 달을 볼 때 골프공이 하나만큼 움직인 만큼의 작은 크기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달에 골프공이 있다고 쳐봐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 골프공이 한 바퀴 굴른 거야. 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비유를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8년을 기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18바퀴를 구른 거예요. 18년이나 기다렸으니 18바퀴를 기다렸으니 그나마 측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측정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1년만 구른 거 가지고는 어려웠겠죠. 아예 예. 관측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그렇죠.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용자리 외소은하 안에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흑 물질을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대신에 암흑 물질은 중력적으로 뭐를 끌어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별들의 움직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보면은- 줄 수 있는 거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간접적으로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용자리 외소은하 내에 암흑 물질의 분포와 암흑 물질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게 암흑 물질에 관한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준 거죠. 아 거기에 보면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박사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또 나오자마자 제가 읽었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박사님 나오시는데 굳이 내가 먼저 하기는 좀 그렇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 인터뷰 중에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고유 운동을 재는 이런 연구는 요약하자면 기다림의 미학이다. 더 많이 기다릴수록 더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연구가 나오는. 맞아요. 에스트로메트리라는 학문이 측성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측성학. 별을 측정하는 학문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랜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측성학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고 아주 예전부터 있었기에 지금 발달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끈기와 노력으로 또 지금과 같은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심지어 암흑물질의 분포하고 양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북극성이 북쪽에 있잖아요. 바뀝니다. 이것도. 그죠, 세차 예, 운동 예.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배가가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우주에는 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고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이제 진짜 18년의 그 기다림이라는 거는 태어난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연구가 나왔어요. 천문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스케일에서 진짜 작은 거를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봤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0나노 움직이는 거. 1m짜리를 10나노 움직입니다. 이게 천문학이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 내부의 이야기 현장의 연구인으로서 퍼스트 라이트를 얻었을 때 그 기쁨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STSC의 그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최신 소식까지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상모 박사님 다음번에 또 한국에 오시면은 그때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아마 저희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